이 정도로 크게 바뀐 적이 있나 싶은데 블로그가 벌써 22주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블로그의 본질인 기록에 기반해서 발견과 탐색,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을 개선한다 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몇 가지 내용이랑 같이 라운지를 오픈할 거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라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빠르게 가볍게 소통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이슈 같은 게 하나 터지면 정리된 뉴스나 콘텐츠가 올라오기 전에 야 그거 어떻게 됐대? 하면서 바로 빠르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이런 새로운 것들은 런칭할 때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일단 잘 떠들면 100만원 준다고 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걱정되는 건 악플러들 때문에 좀 큰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엔터랑 스포츠 뉴스 이런 쪽의 댓글은 완전히 막혔는데 이 라운지에도 엔터랑 스포츠 같은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분출할 곳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니고요. 블로그 이웃이 완전 뒤집어졌는데 당장 1월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는 블로그 어플 들어가면 이웃이 올린 글들을 최신 순으로 보여줬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들어가 봤을 땐 반가운 이웃글? 이게 정확히 무슨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대중 없이 이런저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최신순 베이스가 남아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왔습니다. 피부 미용, 탄력에 좋은 이런 것들은 제 개인 검색 기반 알고리즘에 맞춰서 제공해주는 거고 이건 제 이웃의 글이 아닌데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또 원래 이웃들의 글이 나오고 또 완전 추천 알고리즘인 핫토픽이 나옵니다. 나오는 주제들을 보니까 이건 제 검색 내역이나 어떤 취향 같은 거랑 상관없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토픽을 띄워주네요. 임급동 같은 개념인 거죠. 그 다음 또 이웃글들이 최신순으로 나오고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웃이 아닌 사람의 이슈성 포스팅이 나옵니다. 개편되는 블로그 홈은 이웃들의 새 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웃 관계가 반영된 콘텐츠도 함께 추천한다. 또 이웃이 올린 글들 중에 그냥 최신순이 아니라 인기 있는 글, 반응 좋은 글, 이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맛집이든 제품 리뷰든 보려고 들어갔던 그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 블로그 내에 또 다른 관심 가질 만한 글이 있다면 그것도 보여준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카테고리를 날카롭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정체성과 비슷한 정체성,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본 글까지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 타입이면 이런 거 무조건 좋아하겠네 하면서 보여주는 느낌인 거죠. 정리하면 그냥 냅다 최신선으로 줄 세우던 단순한 알고리즘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 흥미로운 것들, 이건 어때? 할 만한 걸 계속 내민다는 거죠.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앱이 굉장히 다채로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완전 새로운 얘긴데요.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웃의 글을 먼저 띄워주는 필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소통. 제가 블로그 할 때 소통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좀 틀리게 됐습니다. 소통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모든 기능들이 그렇듯이 지금은 이웃 개념, 소통 개념을 완전 뒤집어버리는 극 초반 단계 아니면 아직 기획 단계 정도인 거라서 일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쫙 뿌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첫 번째로 바뀌고 있는 이웃 알고리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품앗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품앗이가 괜찮은지 세 번째로는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블로그 이웃의 알고리즘은 스레드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스트하고 댓글 달아주고 서로 반응하는 부분에 점수를 더 쳐주겠다는 건데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한다라고 오피셜로 발표할 정도면 진짜 확 뒤집어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이버 오피셜이 무슨 개인 메모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반응형 알고리즘 중에서는 스레드가 가장 트렌디하게 성과를 내면서 시장에서 평가도 좋죠. 그 안에서 커뮤니티들도 형성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돈 버는 분들도 많죠. 네이버의 블로그가 3,700만 개 그리고 누적 게시글이 33억 개 정도가 되는데 이미 충분히 쌓여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우리 소재와 인프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게 있고 지금 시장에서 반응형 알고리즘으로 압도적인 1등은 스레드니까 이웃도 이 방향성으로 확 개편하고 짧게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라운지 기능도 한번 들여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 떠오를 키워드 중 하나가 느슨한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되게 잘 트렌디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베타 테스트 거쳐서 카톡에 쇼폼 넣은 것처럼 이상하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1월에 지켜봐야겠죠. 왜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어떤 플랫폼이든 초반이 중요한데 스레드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후발주자여도 팍 치고 나갈 정도로 끼가 넘치는 분들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이미 유명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플랫폼 출시 초반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가장 큽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성장세도 안정화가 됐죠. 지금 스레드 시작해서 대박날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이웃에 이런 대대적인 개편이나 라운지가 오픈하는 이 흐름을 초반에 잘 탑승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좋은 글을 판단하는 지표로 평균 사용 시간도 꽤 중요하게 봤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은 한 2분 정도 보고 나가는데 품앗이로 들락날락하는 이웃들은 1, 20초 만에 댓글 달고 나가버리니까 내 블로그 방문자가 100인데 그중 50 이상이 품앗이면 평균 사용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겠죠. 100이라는 비중에서 그렇게 품앗이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반응이 좋지 않은 글이 쌓여가는 거니까 블로그 자체도 좋은 블로그라고 판단될 만한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요. 이런 개념적인 문제가 있고,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방문자가 안 올라가니까,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품앗이로 눈을 돌리는 거거든요. 블로그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답방 다니는 만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방문자가 늘어나는 게 키워드 찾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포스팅하는 거랑 비교하면 너무 쉽잖아요.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막 키우다가 그걸 멈추는 순간 다 터져버리는 거품 방문자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도 실력과 블로그를 같이 키우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 방법인 건데, 지금은 생각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네이버의 기능이 검색 원툴이어서 제 말이 맞았던 거고, 지금은 네이버가 엄청 다양해졌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포털에서 관계형 커뮤니티, 즐거운 연결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과거와는 완전 다른 상황인 겁니다. 네이버라는 큰 파일을 홈판, 추천형 알고리즘, 검색형 알고리즘, 이웃, 반응형 알고리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웃의 반응형 알고리즘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거나 성장 전략 같은 걸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1등을 벤치마킹,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만한 게 너무 많은데 다들 잘 아시죠? 네이버도 검색은 당연히 구글 SEO를 따라가는 거고, 추천 알고리즘인 홈피드는 인스타,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웃을 개편할 때 반응성에 더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스레드에 있는 반응성 알고리즘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반응성 알고리즘 중 가장 잘 나가는 게 스레드니까요. 블로거들 사이에선 스탯체가 있지만 스레드에서는 스할이라고 스레드 팔로우해주고 하트 누르고 리포스트하기, 품앗이로 이걸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레드 알고리즘이 판단했을 때 반응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구나 하고 더 많은 곳들의 글을 뿌려줘서 서로 품앗이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이버가 이웃들의 반응성에 점수를 줄 거고, 실제로 반응이 좋은 글을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기능까지 언급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색에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블로그 어플을 키자마자 우리 글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 네이버 어플을 키고 스크롤을 내리면 홈판, 블로그 어플을 키고 스크롤을 내리면 이웃글, 이 개념인 겁니다. 파급력이 절대 작지 않겠죠. 그래서 AI로 하루에 몇천 명씩 품앗이 다니는 자동화 프로그램 쓰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좀 투박하더라도 사람 냄새나고 본인의 주관이 명확해서 같은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이는 휴먼들의 이웃 생태계, 커뮤니티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서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AI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저는 뭐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벌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이번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전에 쇼커에서 이미 증명된 부분이죠. 쇼핑 커넥트가 출시됐을 때 이웃을 12,000명 만든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쇼핑 커넥트 링크를 넣은 포스팅을 해서 5,40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었고, 이거 매출 아니고 순수익이에요. 이게 카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라고 하는 분은 특가가 떴을 때 공유만 해서 3,5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둘 다 검색해서 노출된 것보다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풀에서 관심 가질 만한 걸 던지니까 알아서 돈이 된 거죠. 이 관점에서 이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딱 떠오르셨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판매할 걸 정합니다. 뭐 맥북을 팔면서 수분크림도 팔고 밀키트도 팔고 공기청정기도 팔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 카테고리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웃 신청을 보내서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쌓아가는 거예요. 홈파는 네이버 어플을 키는 사람이고, 지금 이웃 알고리즘은 네이버 어플이 아니라 블로그 어플을 키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이웃을 많이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육아용품을 검색해서 육아용품을 리뷰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대부분은 다 육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일 거니까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일정한 사람들이 쌓였을 때 우리 아이 방에 꼭 둬야 될 공기청정기, 쇼핑 커넥트로 공청기를 올려본다면 여기서는 키워드 같은 건 잊어버리시고 홈판 공략하듯이 쇼폼 만들듯이 썸네일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아이방에 공청기? 굳이 필요한가? 뭔데? 얼만데? 하면서 들어올 확률이 그냥 이런 걸 정해놓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졌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겠죠. 아이들 장난감 중에 신기한 거나 책이나 옷이나 육아템들 많잖아요. 내 몇천 명의 이웃을 육아맘들로만 쌓아놨다면 블로그에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0명이어도 방문자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엔 이런 이웃글들이 노출되는 게 최신 순위라서 바로바로 밀려 내려갔거든요. 지금은 반응 좋은 이웃의 글을 노출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사의 이웃들을 모아놨고, 그 이웃들이 반응해준 글이면 내 이웃의 이웃,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육아 핫 이슈 글 같은 걸로 노출이 되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검색 노출만
공략해서 SEO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에 한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했어야 됐다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생태계 자체가 좀 풍성해지고 있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네이버가 검색 원툴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안 된다, 네이버 망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런 업데이트의 방향으로 네이버의 대답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검색 엔진 몰빵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나눠 먹으면서 방문자가 확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검색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라운지 공지글이랑 이웃의 전면적인 개편, 이거 꽤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디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돼서 요새 네이버 재밌네 라는 그런 한국에서의 그 굳건한 입지를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능이 나오면 저도 여러가지 테스트해보면서 발빠르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